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루미르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2,000원, 공모가 대폭 조정, 이번에는 주가가 우주로 갈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약간의 목감기로 인해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루미르는 10월 10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11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YJ링크 루미르 신한 제14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상증자의 실건이 발생할 경우 JLK, 코람코 라이프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맥커리 인프라의 실건주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루미르의 상장 예정일은 10월 21일 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신한 제14호 스펙의 상장일도 10월 21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두 종목은 동시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2009년 설립되어 SAR 위성 시스템과 위성 영상정보 서비스, 인공위성 관련 전장품과 우주기술을 활용한 민수장치인 대형 선박용 솔레노이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위성 제조 분야의 매출이 대부분이고 위성 서비스 분야의 매출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 관련 제품이 아닌 민수 관련 제품도 있지만 민수 제품 분야의 매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미르의 미래 매출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은 위성 제조에서 발생하고 위성 서비스 매출이 급성장하여 민수 장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루미르는 위성 제조와 위성에서 찍은 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미르가 만드는 위성 부품과 루미르의 위성 서비스는 모두 SAR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SAR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공위성들은 카메라 기술을 이용하여 관찰을 하였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빛이 있는 곳에서만 찍을 수 있기에 밤이나 구름, 안개 등이 많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SAR 기술은 구름, 안개를 통과하고 밤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SAR 기술로 얻은 이미지는 색상 정보가 없는 흑백 이미지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90분에 한 바퀴를 돌 정도입니다. 하지만 궤도상 같은 곳을 재방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위성이 아닌 여러 개의 위성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미르는 자체 개발한 초소형 SAR 장치를 탑재한 150kg급 소형 경량화 위성인 루미르 X 위성을 2026년부터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8대를 운영하여 지구 전역에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루미르는 자체 위성 외에도 다른 위성들의 레이더 및 자료 전송부 체계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가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루미르는 이처럼 적자 기업이지만 기술 평가를 통해 기술 성장 기업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 평가를 통해 A등급, BBB 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 수준입니다. A등급을 부여한 기관의 평가를 보면 관련 기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특허의 출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기술 보호가 필요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호를 위해 인력 유출 방지 및 새로운 인력의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BBB 등급으로 기술을 평가한 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면 루미르의 기술은 혁신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고 타 경쟁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기간과 동일하게 최근 3년 기술 인력, 생산 인력 이직률이 30.9%, 50%나 달하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르는 한 곳의 정부기관의 매출 의존도가 62.8%로 매우 편중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의 정책 변화, 예산 감소나
혹은 경쟁으로 수주 못할 위험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자금은 연구소 사옥 신규 건축에 모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2026년에 발사될 루미르 X 위성의 1호와 2호를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 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 기업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이 선정되었습니다. 4개 기업의 퍼를 평균한 28.35가 루미르 가치 산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비교 회사들의 퍼를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퍼가 50.95로 매우 높기에 평균을 크게 상승시킨 상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장갑차 등 방산 매출이 절반이 넘어 대표적인 방산주로 분류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우주 관련 매출보다는 훈련기와 전투기, 헬기 관련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산주입니다. 하나시스템의 매출도 대부분 방산에서 나오고 있고 LIG 넥스원도 방산 부분 매출이 거의 다인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결국 비교회사들의 적용퍼 28.35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등 중동 불안으로 급등한 방산주로 인해 고평가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미르의 가치 산정은 높은 적용퍼 28.35에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266억 원을 기반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루미르는 2023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올해인 2024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되고 2026년에는 2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작년까지인 적자인 회사가 202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2.8%가 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품목별 추정 매출을 살펴보면 위성제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단 위성제조 관련 추정 매출은 이미 수주한 것보다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루미르는 2025년, 2026년 6개의 위성을 수주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업은 정부의 영향력이 높아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예산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르는 주당 평가가액에서 21.36%의 할인율을 적용한 25,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2009년 설립되어 SAR 위성 시스템, 위성 영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 회사입니다. 위성 제조 매출이 대부분이고 위성 서비스 분야 매출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 제조와 위성에서 찍은 사진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성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반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은 빛이 없는 밤, 구름 안개 등으로 촬영에 제약이 있지만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SAR 위성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초소형 SAR 장치를 이용한 루미르 X 위성은 2026년부터 발사를 해서 2030년까지 18대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위성을 바탕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성의 레이더 및 자료 전송부 체계 전체 개발을 담당하며 매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지만 기술 평가를 통해 기술 성장 기업으로 기술 특례 상장이 진행됩니다. 평가받은 기술 등급은 A등급, BBB 등급으로 상장 최저 기준입니다. 관련 기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기술 보호가 필요하고 기술 인력, 생산 인력 이직률이 매우 높아 기술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곳의 정부기관 매출 의존도가 62.8%로 매우 높고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예산 감소 혹은 경쟁으로 수주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퍼가 50.95로 평균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비교회사들은 모두 대표적인 방산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퍼가 높은 상황입니다. 루미르는 2023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올해인 2024년 흑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66억 원, 2026년에는 2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추정 매출은 현재 수주한 것이 아닌 6개의 위성을 수주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입니다. 위성 사업은 정부 영향력이 높아 정책 방향이 달라지거나 예산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16,500원을 27.27% 하회한 1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단 기준으로는 41.46%나 낮아진 것입니다. 이번 수요예측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423개이고 경쟁률은 13.1대1입니다. 경쟁률이 매우 낮지만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런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루미르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가장 적은 기관 수입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요예측이 밴드 하단 미만에 몰렸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5.23%, 상단은 6.89%, 중간은 0.71%, 하단이 20.43%, 하단 미만이 가장 많은 66.75%입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확정된 12,000원 미만도 31.7%나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1개입니다. 건수 기준 0.24%, 수량 기준 0.14%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1개의 의무보유 확약도 가장 짧은 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루미르의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이전 수요예측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아예 없었던 큐라티스와 동인기현 그리고 블루엠텍보다는 높지만 캡스톤 파트너스 이엔셀보다는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수요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루미르의 수요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사실상 가장 안 좋은 수요예측 결과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예측 방지 이후 수요예측 중 비슷한 규모인 IMT, 하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셀비온과 비교해 볼 경우 참여기간, 평균 참여 규모, 평균 비율,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모두 안 좋았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평균 참여 규모가 6억 7천만 원 정도로 매우 작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루미르의 정기직 직원 수는 91명이고 평균 연봉은 약 4,700만 원 수준입니다. 15년이나 되는 업력에 비해 연구직종의 평균 근속연수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설계직, 생산직의 연봉보다 사무, 영업의 연봉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래서 연구 생산직들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루미르는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72억 원 수준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루미르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30만 주입니다. 수요예측 결과가 좋지 않기에 청약자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균등은 6주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미르의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2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6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공모가 1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059억 원입니다. 규모가 보통인 회사입니다. 루미르의 상장에 유통 가능한 비율은 28.5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588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거의 없었기에 상장의 유통 물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1%,
일반 청약자가 12.25%, 공모기관이 36.75%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51%로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300억 수준입니다. 루미르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기타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미르의 기존 주주 취득단가를 추정해보면 2018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488원, 2021년 투자한 투자자들은 4,900원, 2022년과 2023년 투자한 투자자는 공모가 수준인 12,259원입니다. 루미르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개인 주주들이 있습니다. 루미르의 소액주 숫자는 18명밖에 되지 않고 비상장 거래 내역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개인 주주는 일반 개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 가능 물량이 10% 이상 늘어나고 3개월 뒤에 다시 10% 이상 늘어납니다. 이처럼 상장 이후 유통 가능 주식수가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르는 임직원분들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1,488원에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48,000주가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긴 하지만 금액으로는 약 6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전환 사채는 없습니다. 루미르의 의무보유 하격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사면 큐로셀보다 조금 더 많고 SOS랩, 시어스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볼 때 동인기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위성 시스템, 위성 영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 준비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르는 우주산업 관련 회사입니다. 그동안 상장한 우주산업 관련 회사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위성 영상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을 하는 컨택은 상장의 공모가를 넘어선 적이 없고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공모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을 지속하며 공모가보다 66.22% 하락한 7,6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상장한 이노스페이스는 위성 발사체 관련 회사입니다. 상장의 시초가격과 고점은 공모가를 소폭 상회하였지만 이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공모가보다 63.74%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전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결과가 좋지 않아 수혜 측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하단보다 조정이 되었고 공모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도 495억 원 규모였던 공모는 288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장일 유통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조정이 되고 공모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자 루미르는 연구소 4억에 건물 공사 및 인테리어를 103억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발사하기로 했던 루미르 X 위성의 원재료 구입 대금을 98억 원이나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예상대로 수익이 나면 관계없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상장 이후 유상 증가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합니다. 루미르는 공모 자금으로 2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16개나 위성을 더 발사해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상장 이후 지속적인 유상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청약을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공모가가 조정이 되고 공모 주식수가 줄어들며 규모가 줄어든 점, 경쟁률이 상당히 낮기에 많이 받으려고 하시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신한 제14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큰 편인 점, 기존 우주 관련 상장 기업의 상장일 및 이후 주가가 좋지 않았던 점, 상장 이후 수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점,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해 4일인 점이 단점입니다. 동시청약 중 루미르와 신한 제14호 스펙이 동시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루미르는 스펙 종목이라도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인 상황입니다. 루미르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 좋지 않은 테마이기에 낮은 경쟁률로 많이 받아 의외의 결과를 노리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균등만 신청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루미르는 상장에 공모가 1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8,000원, 하한가 60%는 7,200원입니다. 청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